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드릴 주식박스리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숫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상치였던 8.3%를 크게 뛰어넘었고 전달에 8.3%도 뛰어넘었습니다. 8.6% 상승률이라는 이 기록, 뉴욕 증시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자, 이틀째 하락한 뉴욕 증시, 자 이번에는 더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다우지수가 2.7% 하락한 31,392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3.5%의 급락으로 11,3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2.91%의 하락으로 3,900선에 걸쳐준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이번 물가 지표로 자, 미 연준은 더욱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투자자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금요일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개인의 1조 원 넘는 매수에도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 2조 원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이 국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2,5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870선을 내줬습니다. 869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12원가량 오른 1268, 이제 1200원보다 1300원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이제 통화 정책의 긴축 정책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간 인플레의 정점을 찍었다, 정점이 지나갔다라는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좀 빗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주에 분석과 다음 주의 전략 좀 더 면밀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시간 아시죠? 자,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013-3366-8200번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MW 어드바이저 공명 정주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참 어려운 주말입니다. 예. 좀 잠 좀 잘 주무셨어요? 예, 푹 잤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차피 뭐 떨어질 게 뭐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가 너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장 증시 체크포인트 설명드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 볼 텐데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이번 주 증시 포인트부터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울시 이제 현대차 이 로보라이드라는 부분은 이제 시험 운행에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에는 뭐 자율주행차가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제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퓨런티어라든지 올해 주식 1월 달에 싹쓸이 종목이었죠. 이 DY 100% 랠리가 나왔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급등세가 이뤄졌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모트렉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또 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의 이제 모멘텀이 올해 3분기 이후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 인텔의 자회사죠.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3분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단발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또 이제 현대차 쪽이죠.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이제 LA 쪽에 상용화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추세적으로 봤을 땐 내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뭐 계속 연속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조정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자율주행 쪽은 항상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정부 쪽에 또 이제 자율주행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경제부총리에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강했죠. 좀 인플레 상승에 또 대안주가 로봇 관련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 주식 싹쓸이 관심주로 스맥을 설명드렸는데요. 대박이 터졌죠. 2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났고 시간의 단일가에도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뭐 지수가 하락하다라고 해도 스맥도 시가 강하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3분기쯤에 삼성전자가 이제 새롭게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같이 할 로봇 사업을 할 만한 기업,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또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 간밤에 미국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 중국은 또 반대로 예상치 부합을 하면서
급등세가 좀 이뤄졌죠. 중국 증시가. 일단 주식이란 격언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재도 길어야 3일이다. 호재도 길어야 3일이다. 왜? 대부분 한 3일 정도 떨어지면 이제 반발성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이제 3일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이제 서서히 또 단기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주 이제 2번 정도 급락세가 이뤄지면서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돌아오는 이번 주 초반에는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엿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역시 이제 로봇 쪽 앞으로 자율주행 쪽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 쪽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메타 플랫폼스나 MS나 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IT 결국엔 자동차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당분간 인플레 관련주 또 로봇주 이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자 벌써 뭐 스맥이라는 이제 종목이 또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또 하잉크 코리아가 정말 상반기에 대박을 터뜨렸는데 예. 또 다음 저희 후발주자의 종목을 공명정주 의원님께서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맥도 좋은 상황이고요.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예.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이 50bp, 또 75bp 이렇게 순차적으로 급등을 나타내면 또 우리는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높은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긴축 악화 우려는 더 거세게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뉴욕 증시가 이렇게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으며 다음 주 시작이 일단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싹쓸이 전략 그래서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수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나면서 인플레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그래서 아마 연준 같은 경우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0.5% 인상이 좀 이뤄지면서 아마 2%가 조금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돼요, 하반기. 그래서 이제 미국 인플레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도 고공행진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배럴당 120달러까지 수준까지 2분기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분명 나중에 꺾이긴 꺾일 것 같아요. 그 꺾이는 시점은 일단 전쟁이 끝날 무렵에 좀 어느 정도 꺾일 가능성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재확산되면 좀 불안함은 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당분간의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 곡물이라든지 역시 에너지, 그동안 좀 못 갔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로봇 이런 이제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을 좀 주목하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다음 주 초에는 좀 눌려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미 이렇게 CPI가 높게 나왔으니 우리는 그 대응 전략과 추후에 전망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상승 수혜주, 곡물, 에너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 좀 압축을 하시고요. 또 궁금한 종목 상담은 또 추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 상담을 받는 동안 저희는 믿고 보는 싹쓸이 오늘 기법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주식 삭스리 기법 강좌 주제를요. 이 부분을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단점이 없는 기업들을 잘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근데 업그레이드해서 왔습니다. 단점이 없긴 없는데 그런 기업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장점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주식 삭스리 주제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온 단점이 없는 기업에 주목을 해라. 사람도 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벽한 사람들은 조금 더 부럽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많은 단점들이 없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결국엔 나중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또 이제 분석하듯이 주식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OCI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2022년도 1월 달, 2월 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선 OCI 같은 경우가 단점이 없거든요, 거의. 연기금 쪽도 지분이 한 7%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 차트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721선. 그런데 2월 달에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급소라는 거죠. 예. 실적 대비 작년도에도 주당 순이익이 2만 원이 넘게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적정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20만 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퍼가 5배 이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721선까지 내려왔는데 바닥에서부터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721선에서 21선 첫 돌파한다. 여기가 배팅이죠. 제가 이 바닥에서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면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를 주목해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땐 약간 늦어요.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닥에서 맨 밑에서 이제 MACD가 상승화살표가 발생되고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먼저 일단 집중적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저점을 이탈되지 않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MACD가 빨갛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일단 지금은 이제 단기 급소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5일선, 10일선, 21선 이제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60일선, 100일선만 이 200일선만 돌파하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제가 오늘 이제 싹쓸이 다음 주 주제를 어떤 부분을 가져왔죠? 이 부분을 가져왔죠.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을 주목해라. 에너지 문제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푸틴 전쟁이 생각보다 요즘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석유로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일단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주식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텐데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계속 석유나 천연가스로 돈을 벌게 되면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7월 달쯤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오히려 중요한 부분 같아요. 러시아 일단 디폴트가 되게 되면 오히려 증시에는 제가 볼 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공장은 이제 중국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된다라고 해도 7월 달에 아마 시장의 충격은 거의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7월 달에 이제 디폴트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OCI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중에서도요,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그리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런 쪽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이 많이 연계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라고 좀 결론을 좀 지을 수가 있겠죠. 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모듈을 이제 앞으로 1억 개 가까이 설치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중국이 단가가 싼다 하더라도 아마 중국 쪽이랑은 차츰 좀 어느 정도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태양광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더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OCI 같은 경우 앞으로 유럽 시장도 이제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또 확대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적인 또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기업이죠. 그래서 OCI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작년도부터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도 확대하면서 바이오 사업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항상 단점이 없는 기업들을 이런 밑에서 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고점 뚫어버리고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 추가적인 관심권 유효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TK 케미칼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린 기업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식 싹쓸이에 나와서 단점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721선 부분이 항상 바닥권이었죠. 그래서 2021년도 때는 여기가 이제 급소였죠. 그때는 완전히 단점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막 급증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실적이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실적이 훨씬 더 급증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자회사 SM 상선도 있고 대한해운 지분도 있다 보니까 순이익이 급증을 해요. 지금 퍼가 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죠. 근데 해운주들도 퍼가 1배밖에 안 되는데도 저평가되는 데도 못 가긴 하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이 화학업종과 또 해운,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 센서 사업도 확대하고 있죠. 삼성 쪽에 이제 냉장고나 이런 쪽에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을 또 이제 인수를 하고, 그리고 TK케미칼은 앞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원가 이제 원료 같은 경우 이제 소재가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LG화학 쪽이랑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이 캔슬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폐플라스틱 쪽으로 눈을 돌렸죠. 종착점은 나중에 친환경 플라스틱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이.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피숍 같은 데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테이크 아웃 정도 이제 할 때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TK케미칼도 연기금 쪽에서 지금 200만 주가 넘게 이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250일 동안, 거의 한 근 1년 동안 이 위에서부터 해서 계속 주구장창 200만 주 매집이 들어왔어요. 안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200일선 돌파와 함께. 아직 중장인 꼭대기권이 아니죠. 항상 단점이 없는 기업들을 터치를 할 때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위에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단점이 없는 기업. 이 기업도 수급 좋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실적 좋죠. 차트 꼭대기 아니죠. 그리고 신사업 확대하면서 역시 앞으로 성장성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일단 부채도 낮은 기업이고 재무 상태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단점이 없는 기업들 잘 보시면 이렇게 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단기는 TK케미칼도 단기는 다음 주 월요일 3일째 과일권이긴 한데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림텍을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드림텍도 단점이 없죠. 1분기 주당 순이익이 490원, 500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재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721선 9,000원대 한 중반대 부근이 역시 급소였죠. 이 종목을 9,000원대 중반대에서만 봤다라고 하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됐던 거고요. 무엇보다 연기금 쪽도 이 기업도 10,000원대, 12,000원대까지 200만 주가 넘은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인데 수급 좋고 실적 좋고 차트 721선 부근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꼭대기권이 아니죠. 그죠? 721선 부근 위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파하고 있어요. 밀집 국면에서 추세 돌파, 그리고 MACD가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온다. 야, 차트도 굉장히 이쁘죠. 아직까지 과일권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정도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면 2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2만 원이 가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역시 또 심전도 패치, 미 FDA 승인을 받았죠.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FDA 승인받고 200억 가까이를 지금 1,800원대에서 미국 의료기기에서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만큼 특정 세력이 또 들어왔고요.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자사주 소각까지 했다는 건 앞으로 주당 순이익이 더 또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식수가 감소한다. 그럼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거든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앞으로 이제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차세대의 앞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기기 30초 만에 이제 날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맞는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단기기를 이스라엘 기업하고 공동 개발해서 유럽 투자은행 쪽에서 200억이 가까운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 쪽, NBA 쪽 이런 쪽에 이제 임상이 진행됐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아마 내년도부터 좀 더 공항 같은 데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단점이 없는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신사업 진출, 그리고 실적, 재무 상태, 차트. 그런데 연기금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 투자, 초보 투자분들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없고 연기금 쪽에서 지분이 매집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차분하게 저가 매집을 이 720일선을 기준점으로 최고의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단기간에 지금 생각보다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가 차세대 CPU를 지금 올 3분기에서 연말에 출시하는 걸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는 좀 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기지 취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또 조정을 오히려 또 받게 되면 조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전쟁도 끝날 것이고요. 그리고 신제품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기업, 될 만한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면서 꼭대기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잘 노리게 되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시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을 잘 대응 전략을 짜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응 전략을 짜면서 앞으로 3분기의 저가 매집까지 다 잘하면서 역시 올해 연말 전 4분기 때 기대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큰 상승세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싹쓸이 함께했습니다. 자, 기법 강의 함께했습니다. 단점이 없는 기업을 찾아라. 그것도 대응 전략 중에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종목 상담 02-786-1021-1023번 아마 주말 아침에 밤잠을 설치신 분들께서 많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문자 메시지로도 013-3366-8200 문자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가 다 체크를 하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세트랙 아이 예, 47,835원에 15%거든요. 예, 그 5만 원에 예, 10%는 팔아먹고 네, 그리고 요거 15%인데 좀 더 갈 줄 알고 네. 놔뒀더니 요번에 53,300원 찍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83,900 아니요 53,300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예. 5만 원에 한번 비중을 더신 거는 너무 잘하셨네요. 예, 접대 51,000원까지 올 적에 예, 그때 비중을 조금 덜어냈는데 예. 어떻게도 기가 막히게 다 그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비중을 한 15% 남겨두셨는데 그때부터는 지금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5,000원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 기다렸다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 제가 네. 세트라인은 좀 관심 주가 아니었는데요. 예,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고요. 그만큼 아침에 이제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항공 테마주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이 아직 우주항공 쪽에 이제 이 실적이 나오는 이제 기업은 아니거든요. 별로 이렇게 실적이 엄청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고 그런 기업도 아니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막 매수하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신 하반기 나로 발사 뭐 이런 부분들 재료가 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쯤 한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있거든요. 대신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 제가 수급 동향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기관 외인들 뭐 대량 매집 흔적이 없죠. 거래량이 기껏해봤자 많이 돼봤자 10만 주 조금 넘어가거든요. 거의 250일 동안을 봐도 기관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거의 뭐 대량 매집했다가 뭐 팔았다가 대량 매집했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만큼 그냥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그냥 움직이는데 이 세트락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주식 싹쓸이 제가 항상 이제 주식 싹쓸이 기법은 뭔가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드림텍 같은 경우도 9,500원대가 바닥권이었다. OCI가 8만 원대가 바닥권이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1,000원, 2,000원대가 바닥권이었다. 왜 그때 제가 바닥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721선 부근이 이제 근접을 할 때가 바닥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럼 2020년 3월 달이 12,000원대 이하로 내려올 때 10,000원대 초중반대가 바닥권이었네요.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바닥권일까요? 바닥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721선 터치도 안 한 상태에서 물론 이제 바로 위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신뢰감을 갖고 720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빨간색 라인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당 순이익이 1,000원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퍼가 수십 배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테슬라처럼 막 크게 뜰 수도 있지만 우주항공 분야 쪽이 지금 당장 전기차처럼 실적이 굉장히 폭증할까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기업들은 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우주항공 나로 테마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여기서 좀 안정적인 뭐 위치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싼 거예요. 좀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차트가 바닥권에 있다든지.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은 월봉 차트를 보면서 보게 되면 맨 밑에 예전에 뭐 2024년도, 14년도 때는 8,000원대였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는 아까 10,000원대 초중반대였고요.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MACD가 항상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을 때 제가 보일랑 말랑할 때를 봐야 된다. 2019년도 때 이런 위치가 최고의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지금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가 아마 하락 출발할 거예요. 그럼 이 종목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 이제 60일선 부근이 단기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46,000원대 후반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 좀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좀 경계를 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가장 중요한 지지권이 44,700원이에요.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저 바닥권 원래 지하실은 721선 부근 36,000원대가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황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달리 짜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폭이 굉장히 뭐 2분기, 3분기 깊어질 것 같다. 그럼 36,000원대까지 조정까지도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가 막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강세일봉이 나온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46,000원대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55,000원대 부근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 부근 저항권이죠. 그러면 그 고점에서 누군가는 추격 매수해서 몰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서 좀 매물이 좀 압박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단기 박스권 매매를 철저하게 44,000원대 후반대 그리고 저 53,000원대 초반대 여기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위치에서 뭐 대박을 노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차트가 그렇게 바닥권도 아니고 수급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가 모멘텀이 뭐 나로를 발사해가지고 지금 당장 모멘텀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순응해 주는 거예요. 주식은 방향성이 위로 가면 위로 가는 대로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는 대로 경계를 항상 해주시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예. 43,000원, 밑으로는 43,000원, 위로는 55,000원. 아니요. 44,000원이고요. 위로는 53,000원. 3,000원. 예. 53,000원.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워낙에 지금 잘하고 계신 분이시라 예. 이익 실현을 잘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매수가 위에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위에서 잘 더시고 이제 나머지 15%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수익 실현하실 겁니다. 응원할게요. 자, 다음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5442님. 자, 웹젠입니다. 20%의 비중이고요. 32,000원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2,000원에 매수가면 굉장히 좀 잘 나갔을 때 매수를 좀 높게 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금요일에 뭐 급등을 했었어도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웹젠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제 게임 업체인데요. 실적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사주 매입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상의 주가가 못 가죠. 대신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 상승세가 이뤄질 때 생각보다 피해 업종이 아니거든요. 뭐 경기 민감주도 아니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게임만 인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진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바닥권은 좀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웹젠을 추격 매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720에서 아래에 있다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일 수가 있거든요. 왜? 721선 위에서 과일권을 추격을 했기 때문에 32,000원이죠. 매수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 721선 터치할 때 보든지 아니면 그 이하 침체권으로 내려갈 때 보면 훨씬 더 좋은 게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안 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잘 못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실적 대비 3만 원대는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퍼가 10배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 웹진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좀 강세 흐름은 전개되죠. 이제 바닥은 좀 치고 19,000원대에서 올라오거든요. 일단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이전 저점 2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이 기업이 720선하고 이제 26,000원 여기까지 갭이 있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반등이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떨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3만 원대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매도 기회를 또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지지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2만 원대 지지권만 잘 유지가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부분만 3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자, 웹젠이었고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네.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CN투스 성진입니다. 예.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5,700원이고 10%입니다. 예, 5,700원에 10%.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3월달 매수했습니다. 예, 3개월 가량 됐는데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서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움직임이 예, 덜합니다. 배당 종목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이기도 하고. 그럼 배당 쪽에서의 이 정도로 좀 만족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듣기로는 중간 배당을 올해 한다고 해가지고 공시도 찾아보고 그리고 주담한테도 연락하는데 되질 않아 가지고 이게 중간 배당을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2년 연속 중간 배당, 이제 꾸준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이 예, 확실한 그렇습니다. 여부가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이득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겠고 수익까지.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주식들이 배당 많이 주는 주기 그래도 계속 선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워낙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도 그렇다 주주 친화 보니까. 정책을 하면 오를 텐데 주주 네. 친화 정책을 안 하니까 외국인이 계속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잘 아시네요. 별 말씀이요. 예, CN투스 성진하면 이제 그 마스크 아에르로 좀 예, 유명한 맞습니다. 예. 기업인데, 예. 자 이렇게 중간 배당도 좀 잘 받으시고 수익까지 좀 덤으로 얻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예, 제가 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CN투스 성진 제가 이제 특별하게 집중 관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 예. 그리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CN투스 성진 일단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죠. 이 마스크 업체다 보니까 일단 지금 1, 2년 동안 실적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 것 같아요. 실적 대비. 극도의 저평가죠. 근데 왜 주가가 못 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잖아요.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그래서 이제 마스크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아직까지 마스크는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당분간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반기 다시 코로나가 또 재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종목들이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재무 상태도 좋고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추가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5,800원대에서 부근에서 지금 이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제 10,000원대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실적 대비는 그 부분까지 하반기에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일단 나쁘지 않은 기업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0,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아, 예. 네. 네, 지금 아까 잠깐 노트북이 예. 안 돼서 좀 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엔투스 성진 중간 배당주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이런 배당주가 최고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의견으로 시엔투스 성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는 시엔투스 성진 외에는 좀 다른 종목들은 좀 잘 가고 있는 편이세요?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삼성전자만 안 가고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삼성전자. 요즘엔 문자 붙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거의 한 90% 성공합니다. 그러세요. 뭐 금호석유, 뭐 코롱, 인도우, 하여튼 문자 붙은 건 다 좋습니다, 실적이. 예, 아이고 저희가 고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삼성전자도 가겠죠. 근데 비중이 네. 삼성전자 워낙 커가지고 예, 큰 그게 뭉텅을 가겠죠. 하면은 아직도 네. 한 5%, 10% 손해입니다. 네, 삼성전자. 그거는 거의 손해인데 뭐 그거는 큰 걱정은 이제 없으실 테고 이제 시엔투스 성진 어떻게 계속 의견 가보고 있습니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는 네. 예,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일단은 이제 코로나 재유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여기까지 도움 드릴게요. 또 궁금한 예, 사항 감사합니다. 있으면 뭐, 네, 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입니다. 5319님, 동양 EMP 19,400원에 자, 30%입니다. 하락권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흘러내리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15,800원에서의 손절이 나을 것인가, 그리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30%의 비중으로 아니면 조금 더 버티면서 뭐 물타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적도 양호한 기업이고, 근데 좀 이제 회사 자체가 그렇게 썩 이게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재무 상태가 뭐 나쁘진 않지만 뭐 실적이 막 폭증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없어요. 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뭐 대량 매집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차트가 죽어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200일선 역배열돼 있거든요. 그만큼 차트가 역배열돼 있고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MACD 하락 기조 속에서 투자심 침체권이거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하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전저점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고 이런 기업들 이제 올라가면 차트는 좀 바닥권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9,000원대 부근을 단기적인 저항권 18,000원대 부근 그 부분을 설정해보고 일단은 경계권, 매도권, 지금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저점 부근은 15,000원대 초반대 정도거든요. 초중반대.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전 저점 깨진다. 그러면 일단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은 뭐 수급도 없고 역별 초기이기 때문에 역별 초기 상태에서는 방향이 급속도로 아래로 꺾이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전 직전을 깬다. 그러면 보유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그 특성들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시청자님들의 뭐 말씀대로 많은 기업들이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았을 때가 어디 있었나요?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싹쓸이 포착 종목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렸다면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도 AS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DY인데요. 우리가 DY 하면 참 하반기 지난 해 하반기에 굉장히 효자 종목 아니었습니까? 예, 이 DY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제 이제 상승률 베스트 종목인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1분기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관련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DY 파워 자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기계 업종 플러스 이제 무엇보다 실적도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센서 컬링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재료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밑에서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DY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 3분기 또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900원대 중반대를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역시 12,000원대, 11,000원대를 저항권으로 보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스맥입니다. 지난주 종목입니다. 일주일가량 되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좋은 출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제2의 하이크 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점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제 급등을 나타냈어요. 예, 이 스맥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이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요. 로봇 쪽,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자동차 쪽, 이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나 로봇 자동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 이제 인터뷰, 대표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만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누적 수주 잔량이 700억 나왔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환율이 상반기 고공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아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출주들이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을 기록할 때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맥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1,800원대, 1,90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CB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0원대 부근에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 꼭대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봉 차트가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럴 때 최고의 기회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0일에 제시가 됐던 TK케미칼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TK케미칼에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특징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려는 심리. TK케미칼은 최근 3일 동안 약 한 20%가량의 상승이 보이는데 이거 더 가는 건가요? 예,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이제 화학업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이 방송에서 기법 강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자회사 SM 상선 대한해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무 상태도 좋고 단점이 없다라고 했죠.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도 괜찮고 재무 상태도 좋고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이제 기관 외인들이 지난주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5주선 회복되고 다음 주 5개월 평선 이제 막 이번 달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더 갈 가능성이 높죠.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보면 8,000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상장 이후에 배당을 좀 안 했다는 예. 게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네, 예. 주주들이 화났다 그랬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금요일부터 확 급등시켜 놓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변화가 예. 좀 있으려나 봐요. 그것까지 예, 예. 하면은 더 금상첨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죠.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TPC입니다. 자, 4월 29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또 최근에 다시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원전 TPC.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방안에 덩달아 주가 상승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TPC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예, 이 TPC는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또 인플레 상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3D 프린터 관련주 중에서 TPC는 대장주 관점에서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21선 깨고 내려가면 더 이상 이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일단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최대 주주 이제 시행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직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력은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차트가 이제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 이제 추가 반등. 일단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는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항상 제가 처음에만 설명드릴 때만 보시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전 저점 깨지면 주식은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720선 부근에서 급소를 누려라. 그리고 이전 저점 깨지면 절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위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바닥에서 노리면 또 큰 상승세도 노릴 수가 있고요. 아닌 말로 720선 4,000원대에서 했는데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4,000원까지 다시 떨어져도 본전이에요. 하지만 7,000원까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했다가 4,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주식 싹쓸이 바닥에서 잡는 게 중요하고 항상 전저점 깨지면 들고 있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TPC는 3D 프린팅, 로봇,
또 원전주까지 발을 걸치면서 8박미인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뉴욕 증시, 또 코스피까지 이 연저점까지 내려가면서 자,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곡물, 그리고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로봇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주셨는데 예.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제가 좀 이제 아미노로직스라는 좀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해요. 이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인플레 상승도 대한 수혜주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세계 최초로 곡물 대체제 그리고 아미노산 기술 독과점이 이제 부각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요. 그만큼 이 아미노로직스는 세계 최초로 자동화 생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하면서 2021년도 12월 달이죠. 대표이사가 장내 매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수급 좋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재무 상태 좋고 예전에 2010년도 때였죠. 아마 그때 당시 LG생활건강 이 CJ 쪽에서 인수 추진을 중에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캔슬이 됐죠.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기업 쪽에서 눈독을 들였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로직스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EOS를 오전 9시에 MCNW 공개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인플레 수혜주. 조금 더 갈증이 있으시죠?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아주 크게 그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이제 인플레 정점은 아직 불투명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 관련주가 다음 주에 핵심으로 오늘 이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두 번째는 T-로보틱스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재료가 굉장히 좋아요. 세계 최초로 일단 재료가 또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1위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로봇을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세계 최초로 11세대급 대형 로봇 기술을 구축을 했고 국내 대기업들의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서 수주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죠. 7,800원대에서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8일 이후에 이제 보유해소가 풀리거든요. 주가가 움직일 때가 됐을 수 있죠. 스맥도 결국은 날아갔죠. 그래서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이 이 부분 설명 참고하실 분들은 이후에를 또 이제 오전 9시 공개 방송에 꼭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우리 스맥으로 일주일 안에 큰 수익이 났잖아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로봇 예. 관련해서. 제가 1월 달에 지금 DY 에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월 달 넥슨 GT부터 시작해서 3월 달 이후 하잉크 코리아 이 부분 지금 잭팟이 터졌고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스맥까지도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그만큼 이제 바닥에서 잘 잡으면 좋은 기회가 생겨요. 대신 다 갈 수는 없겠죠. 항상 전저점 손절 라인만 잘 잡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만한 기업들을 많이 설명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상반기 좀 어려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저희 지금 손에 꼽는 종목들 다 적발이 터진 종목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공개 방송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자, 검색창에서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잠시 후에 방송 예정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바로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잉크 코리아의 수익률 1위, 하반기에도 1등을 도전합니다. 공명정지우 의원님과 함께 하시고요. 샵 0988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또 이 QR코드를 찍으시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물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장복으로 가면 살 게 없어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죠. 스팸과 그 계란 후라이 합체해서 15,000원 받는데요. 배달. 그런가요? 도시락을요. 어우,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안정돼야 되는데. 네.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예.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싹쓸이.